예, 안녕하십니까. 건반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직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아니면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데를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야를 바꿔서 이제 제조사에 있다가 뭐 건설사로 간다던가 뭐 이러는 경우, 아니면 뭐 제조사의 품질에서 EPC사 품질로 간다던가, 아니면 중소기업 품질에서 뭐 대기업 품질이나 제조사 품질로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뤄볼까 해요. 이직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직하는 게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직을 할 적에 목적을 좀 가지고 이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군에 장교로 6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잠시 죄송합니다. 있었고, 뭐 건설사도 있었고, 제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EP사도 있었고, 지금 현재 회사에 또 있는데, 저는 그냥 목적이 일을 좀 배우기 위한 게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갖고 싶어서, 물론 회사 내에서도 이제 잡 로테이션을 해서 업무를 바꿀 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회사를 좀 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옮겼던 케이스거든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사에서 대기업을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 좀 있어요. 이제 이직을 할 적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뽑아야지만이 그쪽을 지원을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관성이 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조사에서 스위치 기아를 설계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위치 기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단기류들은 EPC사에서 되게 많이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EPC사에 있는 이제 관련 부서 뭐 파트장이나 팀장들이 얘는 업무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뚱맞게 뭐 배를 만드는 사람이 전기 쪽에 오는 건 불가능하겠죠.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서 뭐 전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EP사는 대부분 건설 쪽의 일들, 플랜트를 짓는 일들을 하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EP사에 있는 사람이 뭐 제조사에 간다. 구매나 이런 사람들, 구매나 영업이나 사업 관리하는 사람들은 갈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전기 쪽에 있는 사람이 제조사에 설계팀을 간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은, 제조사에서 EP사에서 과장까지 했습니다. 한 8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조사에 설계팀을 간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모를까 어려워요. 대리 때나 이럴 적에 이제 대리 1년차 때 옮기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 대신 이제 제조사에서 EP사 가는 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옮긴 분들을 제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요. 보통 스위치 기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EP사에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검토가 빠르기 때문에 선호는 하진 않지만 좋아는 합니다. 그러면 이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이직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 헤어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많이 돼요. 심적 부담이. 근데 젊어서 저는 이제 이직을 했고, 젊어서는 뭐 새로 배우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이게 사람들을 또 알게 된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4년하고 5년하고 이직하고 그러면 이제 전통성은 약간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이직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통성보다는 우선이 되는 게 그 일을 좀 어떻게든 좀 다양하게 배우자라는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이직을 어렵지만 결심을 했고, 이직을 할 적에 이제 가족분들도 되게 그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내가 원하는 데 가려면은 그 근처에 보통 집을 얻는데,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사를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이제 이직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회사가 망해서 부도가 나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옛날처럼 한 회사에 오래 로열티를 가지고서 다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건설사에서 옮길 적에 이제 저를 좀 아끼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있잖아, 이거 이직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 한 곳에 오래 다니는 게 좋지. 나중에 너 그 어려울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심적 부담을 갖긴 했었죠. 근데 워낙 이제 그 막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건설사에 있다가 제조사로 이제 설계팀으로 갔을 적에는 운도 좋았지만은 제조사에서 사실 경력직을 설계팀으로 뽑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저 때 이렇게 처음 뽑았어요. 그때 운 좋게 또 들어갔고. 이제 그 윗분이 그런 말씀 하시고 이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찾아서 저는 이직을 이제 했었고, 갔을 적에도 초과변화 제조사의 설계팀 자체는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요. 근데 다른 이제 신입사원들보다 저는 이제 경력을 가지고 갔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물어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창피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보다 나이 어린 이제 그 동생들이지만 저보다 먼저 배웠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계속 배우고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샘플 사양을 받아서 실제 설계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남아서 이제 숙달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을 했었죠. 근데 보통 제가 이직을 해서 보면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면 회사 부진기는 다 적응하는 것 같고, 1,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낯선감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나이를 먹은 만큼 이제 고참 사원들이나 후배 사원들한테 좀 잘 다가가야 되겠죠.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은 뭐 이직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동일 분야로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건설사로 가는 거나 아니면 EPC사로 가는 것도 뭐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로 한다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업에서 경력직을 뽑을 적에 이제 이렇게 보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동일 분야면은 경력을 다 쳐주는데 중소기업에서 오를 적에는 조금 이게 내고가 당하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왜 똑같은 연수를 경력을 쌓았는데 왜 경력을 이게 좀 낮출까? 지금도 이제 조금 고민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준을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좀 감소를 한다면은 가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경력은 조금 낮추더라도 이제 급여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좋아서 옮기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옮기는 거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 대기업 그 제조사에 있을 적에 EPC사로 갈 적에 사실 제가 이제 제조사에서 과장이었어요. 근데 EPC사 가면서 네고시에이션을 당했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막 조기 진급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경력 연수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력만 딱 봤을 적에는 회사에선 다 해줬지만 나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건 그죠. 아니 난 조기 진급도 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과장이 대리로 들어가냐. 결론은 인사팀이 이겼어요. 제가 지고. 왜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막 보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막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이직을 했죠. 그 대신 이직할 때에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딱 갈 거 생각하고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처우 협의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원래 이제 다른 데 가기로 했다가 거기가 너무 좀 안 맞아서 그냥 두 개를 붙여놓고서 거기 먼저 다른 데 먼저 갔다가 안 맞으면 이제 여기 가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우 협의할 적에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끌다가 그냥 컨펌을 해줬죠. 그리고 대리로 들어갔어요. 대리로 들어가서 1,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1년 있다가 다시 과장을 달고, 그리고 또 있다가 이제 진급해서 계속 올라갔는데, 그런 점은 좀 이렇게 이직을 하실 적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처우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기존에 있는 회사 다니면 되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뭐 이직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들이 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막 몇 시간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는 좀 쉽진 않고, 이제 가능성을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 그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직에 대해서 저처럼 많이 해보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전역하고 나서 2006년도에 전역을 하고 나서 그때도 전역하기 전에 말이 많았죠. 왜 장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서부터 집안 어르신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회사를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지금 옮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3년 됐잖아요. 14년 동안 이제 5번을 옮긴 거예요. 5번. 이제 더 이상 이제 옮길 데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건설사도 있었지, 제조사도 있었지, 그 다음에 EPC사도 있었지. 지금은 이제 그 발주처로 있지. 그러니까는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옮길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운전 쪽인데, 시운전 쪽도 운전 쪽도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이제 옮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뭐 스카웃을 해서 뭐 그 제가 진짜 원하는
이제 영상에서 이제 교수 가는 걸 포기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만 급여를 맞춰준다면 제가 다시 우리 실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갈 용의는 있습니다. 그거 위에는 제가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는 저는 사실은 조금 옛날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정 학생 가르치는 거, 자격증 강의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제가 옮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교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 찍는 것만으로도 제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뭐 이제 옮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짧게 다녔던 게 이제 건설사인데, 건설사는 한 1년 6개월 다니고 그 이제 그만두고 나머지는 뭐 4년씩은 다녔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5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많이 다녔네요. 이직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들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 적에 와이프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적응하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뭐 그 일체 유심조라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본인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고민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 대신 이제 옮길 적에 거기에 맞게끔 기본적인 이제 그 면접이나 그 다음에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죠. 뭐 제조사에 있어서 뭐 차단기만 한다, 변압기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 보러 가면은요 망신당합니다. 망신. 왜냐면 거기는 전체를 입시사나 건설사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한 분야만 알아가지고는 면접 볼 적에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이게 전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자기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미팅하다 보면 제조사에 계신 분들 미팅하면 딱 자기 거밖에 몰라요. 근데 아주 가끔가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데려가는 거죠. 쟤 시키면은 그래도 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안 해. EPC는 이 하나의 컴파트먼트를 다 가지고서 이게 조합하는 이제 회사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만 잘해가지고 사실 살아남기 쉽지는 않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급여도 많이 주는 대신에 일도 강도가 제조사보다는 훨씬 높아요. 제가 그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일의 난이도를 본다면 다시 제조사로 가고 싶어요. 나는 그때 당시 제조사 있을 적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편하게만 봤던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제조사에서 가면은 막 발주처나 EP사들이 와서 막 컨트롤하고 막 뭐라고 막 하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게 권위 있어 보이고, 근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는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 제조사에 오신 분들은 그거 하나만 보고 와서 설명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수십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이 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 있는 것 같아요. 이직 마음 먹으시면은 하셔도 됩니다. 단 그 준비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게 좋냐라는 거 물어보시고 해요. 저는 주변에서 반대를 했어도 제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밀어붙이고 쭉 나갔어요. 왜? 제 인생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서 아이고 뭐 하면서 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계획해서 이게 추진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뭐 시기적으로 조금씩 늦지만은 그래도 다 했습니다. 거의 이제 여기 온 게 거의 도달점에 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라이센스 따는 게 이제 제 가장 큰 목표고요. 그 다음에 공부 좀 더 하는 거.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좀 받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공사 기간이라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빼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계속 저는 가고 있어요.
뭐 인생 뭐 있어요. 재밌게 이렇게 사는 거죠. 저도 뭐 금요일날 출장 갔다가 뭐 어저께는 상가집 갔다가 오늘은 또 현장 근무 있어서 이렇게 와서 현장 근무집 가는 길에 지금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영상 찍는 것 자체가 저는 즐거워요. 요즘은 이제 재미를 붙여서 너무 좋아요. 그 읽어서 이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힘이 막 솟아요. 빨리 그 실물을 말하다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서 도면을 가지고서 막 기술 개선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항목들을 정의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순서대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 것들을 정리를 해 놨거든요. 예, 이상 저기 이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드렸어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올라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힘내시고 그 다음에 분야를 바꿔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게 될 때까지 계속 이력서를 내시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이게 포괄적으로 좀 보는 눈을 키우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상 저기 설명을 마치고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